네, 착석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배우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화 대가족에서 인행 스님 역할을 한 박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승기 배우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족에서 백양사 주지이자 한문성 경 맡은 이승기입니다. 네, 평만옥 주인 한목 역을 맡은 김효석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아직 안 끝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만둣국에 소주 한잔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은석 감독님. 네, 대가족을 쓰고 연출한 양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팀의 기자님들의 질문을 수급하는 동안 먼저 준비된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석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 강철비 이후에 오랜만에 스크린 연출에 컴백하셨는데요. 스크린 컴백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 마지막 작품이 강철비 2였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도 지나가고 또 영화 산업도 많이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배우님들과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이 저희 영화 만드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고요. 몇 년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대가족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김윤서 배우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로 오랜만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요. 연기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인간적이었지. 초중반에는 인간적이지 않죠. 예, 굉장히 결핍이 많은 인물이고 마치 그렇죠. 그것 또한 또 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한목 역할에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실향민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 한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난 모습도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의 또 모자란 모습, 못난 모습도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자라기보다는 약한 모습을 좀 투영해서 보고 그걸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피가 통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가족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의 한목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승기 씨와 박수영 씨도 이번에 스님 콤비 역할로 영화의 또 재미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요. 함께 했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기 배우님. 네, 시봉으로 너무 훌륭한 스님을 둬가지고 제가 연기하는 내내 굉장히 즐겁고 편했습니다. 확실히 연기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한 번 느꼈고요. 박수영 선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영화 안에서는 그 범납이 굉장히 좀 짧은데 굉장히 빨리 주지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옆에서 무게감 있게 또 굉장히 또 유연하게 잘 해주실 인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또 박수영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훨씬 더 많이 잘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문석 역할도 훨씬 더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승기 씨랑 이 첫 작품인데 이승기 씨가 굉장히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알아온 것 같이 이렇게 첫 만남부터 이렇게 사람한테 감정을 훅 던져줘서 저도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승기 씨 덕분에 좋은 영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기자석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중앙에 우측에 계십니다.
네,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김윤석 배우님이랑 이승기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 부자로 두 분이 호흡 맞추셨는데 그 실제 영화 속에서 훨씬 더 갈등을 많이 겪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부자로 두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 연기하시면서 부자로 호흡 맞추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 사이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두 분 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가깝게 지냈다고 하셨는데 그 캐릭터적으로는 되게 서로 안 좋고 갈등을 겪는 캐릭터였는데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 실제 아버지와는 그 영화 속에서처럼 좀 대면하고 어색했었는지 아니면 좀 살가운 아들이자 아버지의 관계였는지 또 두 분 다 자녀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윤석 배우님. 아까 저 박수영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 저 이승기 씨는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요. 정말 적응력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흡수력도 좋아하고 상대 배우의 연기에 대한 리액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순발력이 좋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조부 제사 때 이제 늦게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거의 사자후를 지르죠. 정말 화가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무옥이 좋아 너 근데 너를 위해서 빌딩까지 짓고 모든 것을 위해서 너에게 바쳤는데 네가 이걸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겠다.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거의 그냥 하늘이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또 상처까지 한 사이고 물론 문석도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 이제 내린 결정이겠지만 그때 마지막 했던 그 한복의 마지막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 제사는 참석해라. 왜냐하면 제사를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는 참석이라고 했는데 자꾸 제사를 이제 늦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또 난리 나죠. 뭐 미국에 무슨 포교간다고 해서 이제 뒤집어 엎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이승기 씨 얼굴을 보면 굉장히 놀란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쑥 빠져 들어가게 되죠. 이제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저희들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 외에 또 막 둘이서 같이 찾으러 다니고 또 웃기기도 하고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장면 찍을 때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합천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뭐 계속 저기 원주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숙소에서 둘 앉아서 같이 이제 박수영 씨랑 같이 또 한잔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냈었고요. 저와 그 부자, 부녀, 모자, 모녀 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형제들하고 생각해 보면 좋았다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좀 대면 하다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형제, 제 누나들 다 그렇더라고요. 뭐 그걸 성격적으로 확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드라이하게 쫙 하다가 이제 다들 이제 뭐 아이를 낳고 자식도 키우고 하면서 그냥 뭐 명절 때 모여서 한잔 하다 보면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뭐 엄마한테 제일 화가 난 사람은 나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 아주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승기 배우님. 네, 일단 저는 이 대가족이라는 영화의 현장이 촬영장이자 저에게 거의 교육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또 제가 김윤석 선배님을 워낙 또 팬이고 정말 한번
선배님과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고 바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 한다고 하는 분 중 한 분과 이 같이 호흡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보셨다시피 도심에서 벌어지는 일도 많지만 산이나 지방 곳곳을 촬영 다니면서 저희가 뭐 촬영 이후에는 사실 딱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님과 저랑 또 우리 박수영 선배랑 그냥 끝나면 방에 모여서 도란도란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옛날 뭐 연극 하셨을 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일 촬영할 분량에 대해서 선배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그런 걸 보고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갔을 때 선배님을 바라보면 제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잊게 할 만큼의 그런 연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뭐 사실 연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정말 그냥 이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많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부자 관계가 이렇게 살갑고 어떤 뭐 공익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고 자식이고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같이 많은데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뭔가 꼭 말하는 때 좀 쑥스럽고 좀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아버지랑 살갑게 얘기를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차라리 나이가 좀 더 들고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부모님과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이해하게 되고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은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는데요. 네. 네, 아주프레스 박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양우석 감독님과 김윤석 배우님께 한 가지씩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님께는 전작들에 비해 굉장히 따스하고 가족적인 영화라 톤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 김윤석 배우님께는 극 중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근엄한 면도 있지만 애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되게 귀엽고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 무옥이란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셨고 연기를 하셨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양우석 감독님. 뭐 변호인이나 강철비 같이 뭐 좀 이제 내용이 무거웠는데 지금 어찌됐든 약간 뭐 코믹 터치도 좀 있고 휴먼 드라마도 있고 하니까 좀 결이 다르겠다고 생각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변호인도 그랬고 강철비도 그랬고 지금 대가족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꼭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때 또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가 영화가 돼서 많은 분들과 교감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강철비도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상황이 워낙 엄혹해서 이런 영화가 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나와서 좀 같이 한번 환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선 가족이라는 화두가 또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짧지 않게 고민을 좀 해왔고 가족이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형태, 의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게 제대로 많이 안 다뤄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대가족이란 작품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다음 김윤석 배우님. 네, 제가 이제 이 무옥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쉬고 즐겁게 놀고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남매가 헤어지고 나서 남한으로 와서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고아원에서 사는데 그때 당시에 고아원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열악한 상태에다가 10대가 되고 15대까지인가?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품팔이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정말 악착같이 살다가 만두집 하나를 그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던 그 만두 맛을 기억해서 그 자기 여동생 무순이 그 만두 맛을 기억해서 만두로 이제 지금까지 물론 결혼도 했지만 악착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그 한옥집을 정말 희한한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세상에 빌딩이 그 거의 7, 80층까지 빌딩들이 사면에 다 있는데 그 혼자서 1단층 그 한옥집을 거의 한 300평 되죠. 3, 400평 되죠. 그걸 혼자서 똑하니 그 안 고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뭔가를 뭘 위해서 뭘 원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그냥 버틴 것 지킨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판타지 장면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에 꿇어앉아서 얘기하죠. 죽으라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딱 자기를 보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 건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뭐든지 화가 나죠. 왜냐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정작 원하는 게 만약에 그게 목적이 만약에 돈이었다면 그 인간의 그 끝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1순위가 되면 가족이 2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끔찍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의 가장 슬픈 현실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잃어버린 것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뭐를 알기도 전에 이미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 이것이 그래도 늙음하게나마 진정으로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몰라도 무언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안다는 게 저는 이 한무옥의 마지막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뒤쪽에 계시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현 기자입니다. 이승기 배우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승기 배우님 이번에 석발하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끝에 이제 가면 막 늙은 모습도 나오고 이러는데 내레이션이 좀 많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부모란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영화 전반적으로 찍으면서 어떤 감정을 좀 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그 메이킹 필름 보면 이 세트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컨셉 같은 거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기 배우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언론 우리 관계자분들 기자님들 모시고 시사를 하니까 제가 삭발한 게 되게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일을 오늘에서야 압니다. 사실 저는 양우석 감독님의 작품 그리고 김윤석 선배님과의 부자관계 딱 이것만 보고 이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삭발은 제가 엄청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삭발이 이제 굉장히 도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배우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될. 야, 여기 선배님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도 했고 아까 저도 이 감독님의 이 주옥 같은 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도 같은 포인트에서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울컥하는데 부모에게 아이란 무엇인가?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 근데 우리는 그 신을 간절하게 섬긴다. 이 말이 그때 촬영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실로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뭔가 다시 한번 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네, 감독님 답변 전에 그 중년 배우지만 삭발을 감행했던 박수현 배우님도 좀 삭발에 대한 소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같이 밀었거든요. 촬영 전에. 아니 저는 딱히 소감을 할 게 없는 게 이승기 씨가 고민하는데 제가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밀었습니다. 네, 싹 밀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우석 감독님. 네. 선배님께서 이제 한목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 형태 이런 게 참 안 변하고 정말 오래 지속되는 인류가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게 가족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가족의 형태 의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인류사 어디를 봐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곳이 없을 정도로 빨리 변했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천착했던 파트는 이제 그런 파트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목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변하지 않은 가족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종로에 계속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종로가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본인께서 어찌됐든 이제 지키셨던 한옥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아까 이제 표현을 버티셨다라고 했는데 진짜 버티신 거죠.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해도 버티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버틴. 그래서 평만옥이라고 하는 어쨌든 공간이 저는 한목이라는 캐릭터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옥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이제 그래도 우리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량 한옥이라는 걸 종로 쪽에다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증도 신경 쓰면서 대목장장님들 모셔서 한옥을 좀 제대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평만옥, 실제로 평만옥의 모델이 되는 만두 전골집이 종로 인사동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곳을 가시면 저기가 모티브였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평만옥 그것이 저는 이제 한목이라는 캐릭터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더블 임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박수영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이제 2000년대 배경을 쓰셨는데 그 시간적 배경 쓰게 되신 이유랑 만두라는 소재 사용하게 된 이유 여쭤보고 싶고요. 박수영 배우께는 이제 극중 대부분의 씬에서 이제 양손을 못 쓰는 상태로 나오시는데 되게 촬영 과정 중에 좀 시행착오라든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2000년으로 한 이유는 사실은 원래 2000년은 20세기인데 그때 유엔에서 갑자기 21세기로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의 그 경계선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어쨌든 변화를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20세기적 가족관을 갖고 계신 우리 한무옥님,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의 가족관으로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중간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두라는 게 원래는 명절 음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두의 재료인 밀가루 굉장히 조선시대 때는 귀했고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 만두여서
한강 이북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데 만둣국에 떡이 조금 들어가는 형태였고, 한강 이남에서는 어찌됐든 떡 위주로 가는 이제 떡국 중심이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양대 명절이라고 부르는 추석엔 송편, 이제 설에는 만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한목이라고 하는 이 가족 혈육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캐릭터한테는 이런 만둣국 같은 경우도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서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만두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영 배우님. 네, 저는 그러니까 양파를 못 쓰는 게 뭐 이렇게 큰 불편한 게 있는데, 에피소드,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랑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세트에서 이제 너무 급한데 이걸 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 분장팀이 여성분이신데 제가 진짜 그 문 앞에서 계속 발을 굴고 있었어요. 빨리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저의 본연의 모습을 보일 뻔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 나고 아찔한데 다행히 안전하게 볼일 보고 나왔죠. 네, 굳이 일화라면 그 정도요.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다은 기자입니다. 저는 이승기, 김윤석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역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역 배우들과의 촬영은 어떠셨는지, 또 아이들의 연기를 보면서 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감정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아역 캐스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기 배우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단 민국이 민선이는 그 민국이가 정말 어른스러워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뭔가 그 어쨌든 이 안에서의 그 부모님을 잃은 아픔이 있는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아픔이나 그런 느낌들을 아주 너무 잘 전달해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예, 아역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했고, 민선이는 너무너무 예쁜, 정말 누구나 저런 딸 하나 낳았으면 하는 정도로 현장에서 되게 애교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존재만으로도 이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되게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윤석 배우님. 네, 두 배우들 다 영리해요. 네, 굉장히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저랑 가장 많이 이렇게 막 다니고 했는데 굉장히 영리해요. 영리하고 이제 이승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민국 역을 맡은 김시우 골프 선수 아니고 김시우 군은 정말 정말 맞아요. 민선이가 막 까불고 막 있으면 시우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안아주고, 또 막 추운데 계속 옷 벗고 막 다니면 또 가서 옷 덮어주고, 그렇게 너무너무 마치 그 영화 속에 있는 민국이 민선이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작 발표회 할 때 이 친구들을 2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여진구를 화이 때 보다가 일주 바칠 때 봤는데 애가 갑자기 타잔이 돼 있더라고요. 몸이 뭐 그렇게 비약할 정도로 시우는 2년 만에, 그 민국이는 2년 만에 그냥 벌써 그냥 청년처럼 이렇게 딱 있고, 둘이가 또 벌써 대면한가 봐요. 별 말도 안 하고 서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하는 건지. 아무튼 예, 그 두 사람은 저희들의 완전히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예. 네, 감독님, 이제 김시우와 윤채나 두 아역 배우를 캐스팅한 또 배경들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윤석 선배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결정하셨다는 말씀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일단 1번 그냥 첫 번으로 딱 스친 생각이 아이들 이거였고요.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아역 캐스팅을 여태까지 보셨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역 오디션 봤던 데이터들 다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잘하신 이제 어린이분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시고 이제 오디션을 따로 더 봤고요. 오디션을 본 뒤에 어쨌든 촬영하기 몇 개월 전부터 그 두 어린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조금 남매처럼 연기 같은 거 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이제 좀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두 어린이분이 너무 그거를 잘 따라 주셨고요. 그래서 현장에선 저희도 그냥 진짜 남매가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 분이 너무 잘 따라 주셔서 지금도 뭐 천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두 아역 배우분들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사실 어린이분들한테 녹록치 않은 공간인데 거기서 대견하게 이렇게 꿋꿋하게 참고 연기까지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극 중에서 이제 프로포즈도 하시고 뽀뽀도 하시고 김성현 배우님과 좀 티격태격 귀여운 멜로를 완성하셨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사실 이제 오영수 배우님 문제로 이제 통편집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순재 배우님 새롭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령 배우님하고는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는 세 번째지만 순서로는 두 번째입니다. 처음 작품이 이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그 귀여운 미소의 그 소설 원작에서 그 김성령 씨를 거의 그때는 그 영화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딱 만납니다. 대사도 없고요. 그냥 서로 보다가 이제 부둥켜 안는 게 그냥 끝인데. 친해질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여기 이 대가족에서 이 작품을 찍고 나서 이제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OTT에 제 아내로 이제 특별 출연해 주셨고요. 가장 빨리 친해진 계기가 된 게 이 대가족인데 그 김성령 배우분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상대를 이렇게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고 배려심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주변의 분위기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되게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 덕에 제가 그 되게 편하게 한 것 같은데 되게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참 그 김성령 배우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한 보름 차이 나나? 나이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친하게 지냈어요. 네,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뽀뽀하는 장면은 아주 두 사람 다 그냥 편했어요. 뭐냐면 제가 먼저 저는 눈 감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딱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해서 아주 행복했던 아주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의 역할이 뭐 분량으로는 그렇게 길거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배역이셔서 어찌됐든 오영수 배우님께서 저희랑 이제 같이 못하게 되시자 어떤 분이 그러면 해주시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구동성 뭐 저도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두들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최적임자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저희도 바로 이순재 선생님한테 연락을 좀 드렸고요. 일단 대본을 좀 보여드리고 출연이 가능하신지 여쭤봤는데 뭐 불과 이틀 만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보신 그리고 들으신 그 대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뭐 너무나도 훌륭하시게 그 빈자리를 또 잘 메워주시고 저희한테 큰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뭐 처음에 그 돌탑으로 시작하는 에피소드라든지 아이와 부모의 관계까지 좀 불교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이 가족과의 관계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영화인데 불교라는 것을 연결시킬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좀 어떤 영감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워낙 그 재력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엘리트 종교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어떤 집안 사람들이 이제 대가족을 이루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제 어떤 현 사회에 어떤 누군가에게 보내시려고 했던 메시지일지라는 궁금증도 들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재력과 뭔가 지덕체가 다 갖춰줘야 이런 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그거를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이제 평문학이라는 공간과 만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평생 소비라고는 해보지 않은 그냥 삶이란 버티고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제 캐릭터가 몸에 이제 떠올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분이랑 가장 대립적으로 크게 이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이제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찌됐든 이제 가족의 연을 끊는 가장 대표적인 천년 이상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 사실은 출가여서 아드님이 출가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불교 공부를 이제 뭐 원래 관심이 있긴 했지만 더 좀 파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덕체 말씀하신 게 영화에서 이제 지금 이제 무해주지라고 하는 이분은 뭐냐면 아직은 이제 수행으로서 그 위치까지 가셨다기보다 그냥 워낙 머리가 뛰어났으니까 이제 머리로서 아직은 불교를 이해하시는 저는 스님이라고 봤어요. 그 단계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속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업보 때문에 이제 세속에 나왔는데 막상 세속에 나와 보니 자기는 그냥 간단하게 불편을 넘어가려고 썼던 중국집 배달하시던 분이 저렇게 살고 있고 또 노랭이 아버지다라고 그냥 담쌓고 살았던 분이 실은 저런 분이셨고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 처처불상이여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속세에 속세에도 부처님 일들이 있고 속세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영화의 한 흐름 중에 하나가 불교 영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다라, 뭐 달마가 동조로 간가, 까닭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 이제 불교 영화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 영화의 전통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사실 영화계가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의 어떤 영화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조금은 드라마보다는 조금 약한 게 사실이어서 그런 면에서 좀 불교 영화의 좀 색채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기증을 많이 하려면 지덕체가 갖춰진 사람이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무엇을 갖춰야만 대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뜻보다 이제 문석이라고 하는 캐릭터, 무예지주라고 하는 캐릭터를 파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야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현재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감히 영화가 어떤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입하거나 뭐 그런 시도는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향은 하지만 아마 대가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싶은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무옥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들한테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은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가 참 지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지덕체를 갖추고 부를 이루어야만 뭐 가족을 이룬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을 만들고 또 그 가족이 확장되고 가족이 화목해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은 조금 영화 내용에 좀 묻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들 모두 알찬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간담회를 마칠 시간인데요.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배우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희 영화 따뜻하고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저희 영화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좀 흐뭇한 미소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영화가 올 유난히 좀 뭐라 그럴까요? 2024년도에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 영화가 그 추운 겨울에 진짜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 정도의 역할만이라도 해준다면 저희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족이 좀 독특한 게 어떤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각각의 캐릭터들이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결핍된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레이어가 좀 복잡하고 좀 많은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의 주요 소재인 만두처럼 피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어떤 속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 것처럼 아마 이런 많은 레이어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만두처럼 그렇게 좀 따뜻하고 맛있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연말 가족의 의미를 만두처럼 잘 빚어낼 영화 대가족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장례 정리 후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과 감독님은 잠시 나가주시고요.